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결혼사관학교 신랑 수업이죠. 신랑 수업에 이승철 씨 주도로 이루어지는 결혼사관학교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박태환 씨가 막내 학생으로 조인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훨씬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태범 씨와 박태환 씨는 아주 테테라인이라고 해서 아주 친한 두 친구들이죠. 친하니까 또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승철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재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대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채널 A 예능으로서 그냥 이제는 보통 수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결혼사관학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신랑 수업을 보면서 무슨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랑 수업에 인성교육, 인성사관학교도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인성이 돼야지 모든 하는 일이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승철 씨는 사관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명칭이 정확하지 않네요. 사관학교 선배로서 참 여러 가지를 고루 갖추고 있다. 우선 요리, 그쵸? 신랑이 요즘은, 예전에는 색시가 신랑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신랑이 색시들에게서 이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성들에게 음식 요리 솜씨는 제1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남성들의 요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철 씨로부터 아침 브런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습니다. 역시 이승철 씨는 웬만한 셰프보다 실력이 더 우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요린이라고 이 별명을 붙여주기도 그렇습니다. 아주 요리 맹꽁이라고 그럴까요? 김준수 씨. 정말 자기가 잘하는 노래, 뭐 지금 집 해놓고 있는 거 보면은 저런 집에서 왜 요리를 안 할까 싶을 정도로 요리에, 아니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데 기름을 안 넣고 부쳐요. 엄마가 너무 곱게 길렀을까요? 어머니가 요리를 아주 잘하시지 않습니까? 기름을 안 넣고 계란 흰자가 기름 역할을 하는 줄 알았대요. 야, 상상력도 뛰어나죠? 근데 이제 뒤집기에 성공을 해서 그 계란 후라이를 해놓은 것만 가지고도 본인이 뿌듯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 뿌듯함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근데 그 브런치 토스트가 제가 봐도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 참치에다가 샐러리를 약간 잘게 썰어서 절여서 꽉 짜서 넣는 게 그 샐러리 향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러플 시럽까지 거기 들어가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브런치를 잘 먹고, 또 요리를 준수 씨는 못하니까 사진 열심히 찍어요. 야, 그래도 여기 내가 이 토스트 만드는데 계란 후라이가, 내가 한 후라이가 여기 들어갔다 이거죠.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족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체력. 근데 체육팀과 음악팀 두 팀이 나누어서 하는데 당연히 모태범 씨하고 박태원 씨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영탁 씨는 무엇을 하든지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요.
1세트. 1세트 뭐 탁월하게 김준수 씨하고 영탁팀. 준수 씨도 그 운동 감각이 꽤 있네요. 물론 춤을, 아이돌 그룹이니까 춤을 추니까 뭐 그 운동 감각은 기본이겠죠. 이 두 사람 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이니까 운동 잘해요. 근데 갯벌에서 족구를 해야 되니까 그 땅이 편편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죠. 땅이 꿀렁꿀렁하고 뭐 미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1세트를 이겼는데 체육팀이 지니까 거기 또 이승철 씨가 이제 2대3 게임을 하는데 오히려 이승철 씨가 여기 들어가서 장애물이 된 거죠. 축구를 30년 했다 그러잖아요. 축구를 30년, 예능인 축구단에 30년 일했다는데 난 어떻게 축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철 씨가 구멍이 되자 스스로 알아서 나가고 나서 이제 3세트를 하는데 그동안 승부욕과 기술로 이겼는데 역시 3세트에서는 체력, 역시 체육팀은 체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겼어요. 근데 영탁 씨 또 본인이 지니까 신발을 290을 줘서 또 졌다고. 물론 뭐 재미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귀에는 그 얘기가 걸렸습니다. 어쨌든 아마 사람이 선입견이 있을 때면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잡아온 낙지와 조개 가지고 30분 요리 대결을 하는데 준수 팥 썰는 거 정말 볼 수가 없더니 딱 요령을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요리를 제법 잘해요. 영탁 씨 그동안 요리 구멍이었습니다. 근데 요리 머리가 좋으니까 그 요리에 대한 요령을 터득을 하면서 그 해물전을 근사하게 부쳐내죠. 그런데 박태환 씨는 모태범은 열심히 성실하게 모태범 조수, 셰프 조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영탁 씨가 그 전을 아주 훌륭하게 잘 뒤집었고 또 요리 꽝손 김준수 씨도 어느 정도 그 고추기름 라면을 끓여냈습니다. 이거에 게스트로 초청된 사람이 김창옥 씨죠. 김창옥 씨는 뭐 강의를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지금은 이제 상담, 인생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사로서의 활약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감이 될까 하는 그런 심리 상담이라고 그럴까요? 심리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좋은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인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얘기로 이제 올라갔어요. 영탁 씨 이제 무명 시절에 그냥 돈 버는 일이 좀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러시면서 엄마랑 본인이랑 아버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렇게 간호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니까 군인이고 그러셔서 정말 아버지가 강한 아버지셨는데 그 약해지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울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태환 씨도 역시 한참 그 수영연맹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서 방콕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또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이 사나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는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이 사나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건 정말 가슴이 아플 때 나오는 눈물들이죠. 이 김창옥 선생도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 돼서 전화를 그때 처음 하면서 야 치료비 좀
달라 할 때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동안엔 아버지하고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어쨌든 신랑 수업을 보면서 신랑 수업에서는 어떤 기계적인 스킬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우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